저는 2021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면서 겪었던 경험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화학올림피아드가 어떤 대회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화학올림피아드의 시험 범위는 일반 화학 내용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개최국에 직접 방문하여 참가해야 하는데, 참가해서 필기 시험과 실험 평가를 치르게 되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직접 개최국에 가지는 못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필기 시험만 치렀는데 필기 시험은 10문제 내외고 각 문제당 20문제, 3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들은 현재 최신 연구 동향과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화학 올림피아드는 총 5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학 올림피아드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물리화학의 분석화학이 섞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O2의 산소 동위원소 존재 하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구함으로써 평형상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에 큰 문제가 나오고 아래에 A1 이렇게 소문제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이 문제는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정 구조의 화학식 등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문제는 고등학교 화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게 좀 더 심화되어서 올림피아드에서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던 유기화학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반응 조건에서 생성물을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칸이 뚫려져 있어서 빈칸에 들어갈 화학식의 구조 등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중등화학올림피아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중등화학올림피아드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은상을 받고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꽤 재미있다고 느껴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화학올림피아드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올림피아드를 해보니까 저한테 좀 잘 맞다고 느꼈어요. 내신 공부는 비교적 쉬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면, 화학올림피아드는 좀 더 충분한 시간 안에 충분히 고민해서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일단 대회를 준비하는 목표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국가대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알므로써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올림피아드 준비도 하고 친구들과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앞에 4개의 화학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틀을 좀 잡게 되었어요. 일단 물리화학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고민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력학에서 E는 마이너스 RT분의 에너지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저는 그동안
공식이 왜 나오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열통계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이 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물리처럼 그 화학 외에 다른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그 화학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세울 때 정확하고 간결한 수식을 세워서 푸는 것이 실수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문제처럼 그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입체를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응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반응 조건들이 있고 반응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반응 조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생성물이 나올지 예측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RCH 기출 문제나 국제대회 예비 문제 등을 풀면서 최근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그런 연구 동향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대표 친구들과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토의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의 하드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 티어리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어떠한 산이 어떠한 염기와 더 잘 결합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자 오비탈로 이론을 설명해 보자, 이런 친구들과의 토의가 있어서 그 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한 줄로 얘기하자면 대학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한 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림피아드 공부가 내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올림피아드 공부 범위와 내신 범위가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내신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느라 내신 공부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올림피아드 경력보다 내신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대학이 중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올림피아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올림피아드 공부로 올림피아드 준비를 함으로써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학을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거는 쉬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그걸 이해하고 완전히 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임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해서 화학이라는 학문의 재미를 느끼려면 올림피아드 공부가 좀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내용이 일반 화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에서의 공부가 도움이 되고, 그러면 학점이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뿐인 고등학교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화학 올림피아드 공부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내신 때문에 혹은 대학 진학 때문에 내가 올림피아드 공부를 흥미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